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도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커에서 발표된 포스터 세션이고요. 여기 내려가 보면은 캄렐리주마비랑 아파티닙이 병용요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세컨드 라인으로 사용했고요. 여기 보면은 싱글암, 오픈라벨, 페이스 2 스터디입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자, 이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암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높은 언맨 니드가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치명적이니까. 마땅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치명적이겠죠. 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6개 병원 사이트에서 환자들은 18세에서 75세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한,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했습니다. 환자 수는 몇 명이었냐? 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ORR,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DCR, PFS, OS였습니다. 페이스 2 스터디냐 보니까 3보다는 힘을 조금 풀고 하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효능이랑 부작용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결과가 나와야지 임상 3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임상이 3상도 아니고 1상도 아니고 임상 2상이 가장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임상인데, 자,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CR 완전 관해율이 8%가 나왔습니다. 자, 2명이 완전 관해가 발생을 한 건데요. 요거 36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석이 가능한 환자 수가 25명입니다. 25명이 분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를 25로 나눠주면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8%가 완전 관해율이다 라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파셜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도 8명이 나와서 32%입니다. 그러니까 CR이랑 PR만 더해도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RR은 40%, 그리고 스테이블이 52%니까 전부 다 더하면은 DCR이 9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CR이 2명, 8%, 그리고 DCR이 92%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앱스트랙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세컨드 라인 트리트먼트로 아파티닙이랑 캄렐리주마베 병용은 인커리징 했고, 그리고 억셉터블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좋고 부작용도 우리가 수용 가능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환자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이 25명은 그러니까 림프노드 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암에서 살펴봤듯이 2기부터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멀리 떨어진 장기로 퍼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사기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여기 원격 전이가 일어난 사기도 당연히 림프절 전이가 있겠죠. 림프절은 그 가까운 데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도 전이가 조금 일어난 것들은 일단은 1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기, 3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퍼지게 되는 경우는 암세포가 먼저 림프절로 전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져서 다른 장기, 멀리 떨어진 장기까지 퍼진다라는 것이 기존의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기로 갈 때까지는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것이 혈관이나 림프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전이가 일어나기 전에는 혈관이나 림프관 쪽으로 먼저 전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도 이 림프절을 제거를 해주죠, 같이.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로컬리 어드밴스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행이 된 거죠, 어느 정도 국소적으로. 그 다음에 메타스태틱, 이것도 전이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도암에서 캄렐리주마비랑 아파티닙을 병용하니까 완전 관해율이 8%가 나왔습니다. 완전 관해가 2명이 나왔다는 사실도 알아봤고, DCR이 92%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복도, 웰빙에 대해서 보는 논문 스터디 3를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게 좋냐, 뭐 독서나 영화를 보는 게 좋냐, 여행이나 외식을 하는 게 좋냐, 그 중에서 이 물건 사는 거, 뭐 옷이나 주얼리를 사는 게 가장 떨어졌죠. 자, 스터디 3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요게 가격이 들어가는 건데 25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로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달러 이상으로는 소비가 된 것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엄청 비싼 것들, 집이나 자동차는 뺐겠죠.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들은 공정한 비교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영화나 책을 보는데 뭐 기껏해야 한 2만원 정도인데, 차나 집이나 그런 것들은 그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 하나 사는 거랑 영화 하나 보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F테스트 아노바를 한 다음에 차이가 있다면은 포스트업 티스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자, 스터디 3에서도 마찬가지로 앙코바가 나옵니다. 이 앙코바가 무엇이냐면은
한국말로 공분산 분석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분산 분석을 합쳤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가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20명의 환자에 대해서 혈당을 낮추는 서로 다른 5가지 치료법을 효능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A, B, C, D, E가 있다는 건데 요거 20명을 랜덤하게 5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혈당량을 측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달 동안에 혈당량 수치가 초기에 혈당량 수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초기 혈당량 수치도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법 ABCD1을 사용하고서 한 달 뒤에 혈당량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초기에 혈당량이 어땠는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변량입니다. 독립변수는 치료법이고 반응변수는 한 달 후 혈당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초기에 혈당 수치가 어땠는지도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 이런 거의 효과를 없애주는 게 바로 공분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반응변수 Y의 모평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이 공변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요 영향을 고려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보정한 상태를 adjusted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covariate adjusted means. 그러니까 공변량을 조정한 평균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혈당량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초기 수치를 보정한 상태에 한 달 후 혈당량 수치를 재면은 이것은 초기 수치의 영향 이런 것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보고 싶은 치료법에 의한 한 달 후 수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djusted 해줬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치료법에 따른 혈당량이 낮아지는 효과만 보려고 하는데 이게 초기 수치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준, 보정해준 adjusted한 혈당량 수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분산 분석이고 여기 보면은 analysis of covariance라고 적혀 있잖아요. 안코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귀 분석이랑 분산 분석을 결합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노바는 분산 분석, 회귀 분석은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자, 이렇게 조정해주면은 당연하게도 프레시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병량의 효과가 없다, 0이라면은 그냥 분산 분석, 아노바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이 논문은 저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코바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뉴스 기사들에서도 코베리에이트, 변인을 조정한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수면 무호흡증이 통풍 발생 위험을 높인다. OSA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뇨병, 고혈압, 화혈성 심장질환 같은 이 코베리에이트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준 다음에 OSA 환자군이 BOSA 군에 비해서 통풍 발생이 42% 높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HR이 1.42죠. 마찬가지로 다른 기사에서도 NAFLD 지방간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비보정 상태, adjusted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유의미하게 관련이 되지 않았는데 이 혼란 변수, covariate 이 변인을 조절한 상태, adjusted 한 상태에서는 지방간 정도에 따라서 우울증 발생에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섬유질 섭취와 천식 사이의 연관성도 covariate 혼란 변수를 보정한 다음에 연관성이 나타났다. p-value가 0.001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돌아서 여기 논문에서는 무엇을 컨트롤링 했느냐, 프라이스랑 리센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디스커션으로 와서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보니까 직접 경험하는 게 물건 사는 것보다 좋았고 간접 경험하는 것도 물건 사는 것보다 좋았습니다.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거랑 간접 경험하는 거랑 웰빙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이나 보석을 사는 것보다 책을 사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그게 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그러한 논문을 살펴봤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